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 벌써 여러분과 만난 지 3개월 차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주식 초보였던 저는 이제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추천해주신 종목들도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감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감을 잘 잡고 계좌를 계속 불리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분 좋은 기대를 가지고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가 지난주에 정말 좋았는데 네. 잘 보내셨나요? 예, 일단은 뭐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주식시장이 조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날씨만큼은 정말 화창하게 피는 거 보니까 네. 뭐 주식시장도 뭐 조만간 많이 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옷을 또 그렇게 봄 내음이 딱 나게 노란색으로 또 입고 오셨네요. 예. 네, 네. 이제 저도 오랜만에 마음 네. 편히 산책도 좀 하고 네.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이제 봄 기운을 만끽했는데요. 이제 드라이버도 이제 좀 하면서 잠깐 생각이 좀 잠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크게 한 방을 노린다고 하는데 이제 저의 한 방은 언제쯤일지. 네. 봄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좋은 날씨 하시면서 주식 한 방을 생각하셨다니 참. 네. 수영 씨도 벌써 3개월 만에 주식쟁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글쎄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 개선된다라고 하면, 네. 뭐, 수정 씨, 뭐, 한방도 뭐 조만간 꽃 피기 전에 네.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대표님 믿고 이제 안전하게 계속해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을 추천해 주실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시장이 항상 좀 강한, 네. 예, 물이 좋아야 된다. 예, 물이 좋은 이러한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종목들에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배웠었던 분야, 리모델링. 아, 그렇죠. 리모델링 관련 한샘이나 뭐 네. 리바트, 네. 뭐 이러한 그 리모델링 관련 업황의 종목들이 뭐 물론 요새 조금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뭐 이쪽의 종목들은 여전히 뭐 괜찮다. 네.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요새 좀 보니까 좀 안 올라왔었던 종목들, 미처 제가 소개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산 같은 경우나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상한가까지 계속적으로 좀 뽑아가는 네. 즉 키높이 한쪽이 이렇게 키가 높아져 있으니까 네. 덜 올랐던 종목들이 키를 맞추려고 같이 막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좀 키가 작은 아이 아직 네. 예, 올라가지 못 새싹. 그렇죠. 예. 아직 꽃이 망울이 아직 피지 않은 네. 예, 또 종목을 리모델링 관련주 중에서 하나 좀 뽑아와봤습니다. 아, 네. 종목명은 일단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뒤에 화학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화학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축자재, 건자재라 그러죠. 건자재 업종 중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4월 8일 날 이제 한국전자금융이라고 네, 말을 하면서 맞아요. 이제 ATM기 윈도우 XP가 종료된다.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새 좀 이슈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 일단 주가가 상한가까지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좀 정부 정책 수혜나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언제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영보학 같은 경우는 정부가 최근에 대책을 하나 내놨어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의 이제 정책을 네. 또 발표를 했습니다. 좀 보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이라는 게 이제 2017년부터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이상 절감하라. 네. 냉난방. 그죠? 네. 예, 그래서 90% 이상 절감해라. 물론 이제 서민 입장에서는
전기값도 줄고 가스비도 줄기 그쵸. 때문에 좋죠. 뭐 긍정적인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막 에어컨 사용량 증가 그러면 막 맞아요. 블랙아웃 얘기 나오고 전기 막 끊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갖가지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수정 씨 혹시 가전제품이나 뭐 냉장고 세탁기 보면 이렇게 해서 반 모양 해갖고 색깔이 무지개색으로 나와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에너지 효율 1등급, 2등급. 집안일을 안 한 거 너무 티나게 못 봤습니다. 네. 보통 차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는데요. 차에. 네. 차에 차는 보시면 알아요. 뭐 좀 기름 많이 먹는 차는 막 3등급 나와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경차 같은 거 1등급. 네. 이렇게 효율 그게 다 등급 있는 거구나. 네, 효율 등급이 네. 나온. 근데 집에 이게 붙게 됩니다. 이 집은 에너지 효율이 몇 등급입니다. 오. 예, 그게 언제냐면 네. 2016년부터 바로 내후년부터는 집을 보러 가시면 네. 집에 어디에 붙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문 앞에 붙을지 네. 안에 뭐 보일러 앞에 붙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만약에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집을 지을 때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을 아무래도 좋게 만들어야 네. 집값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죠?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같은 가전제품이면 전기 덜 먹는 가전제품을 사겠죠. 그렇죠. 차도 같은 차면 기왕이면 기름 좀 덜 먹는 차가 좋겠죠. 네. 아파트나 뭐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내후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열재나 보온재 같은 시장은 미리미리 업황에 많이 성장을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온재 단열재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KCC나 아니면 뭐 최근에 지난주에 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던 벽산 네. 이런 기업들이 단열재 보온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 시장 틈새 시장으로 바로 영보화학이 또 그 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종목이죠. 그죠? 영보화. 예, 영보학입니다. 네. 다른 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영보학은 아직 좀 주가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새싹이니까요. 예. 이제 필 날만 남았죠. 그렇죠. 이제 펴야죠. 예. 네. 아직 봉우리가 지금 네. 타질랑 말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영보학이 시장에 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시트도 만들고요. 자동차 네. 또 자동차 내장재도 만들고 그리고 보온재 그리고 아파트에 이제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울리죠. 아파트 아파트 네, 되시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애들 조금 뛰어놀면 막 쿵쿵쿵 쿵쿵쿵 울리면서 막. 네. 네. 그래서 막 예전에 지금은 좀 뉴스가 잠잠해졌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를 보면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위층 아래층이 막 좀 전화하고 심하게 다니죠. 다투고 네, 맞아.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경비실 전화하고 네. 뭐 극한 경우는 막 칼 갖고 쫓아가서 막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뉴스 네. 있잖아요. 네, 맞아. 이런 거를 또 이제 층간 소음 완화제를 연구하기 또 이렇게 매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일단 앞으로 나올 이슈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단열재 외적으로도 층간 소음 완화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과연 이 부분이 매출이 성장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과연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기업의 사업 방향이 잘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이쪽 분야로 일단은 파이로셀이라고 하는데요. 파이로셀이라는 제품입니다. 단열재가 있는데 이 파이로셀 매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해 동안 257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네. 근데 2011년도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12년도에는 476억 원을 팔았고요. 작년에만 보니까 벌써 이제 이 매출이 500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구학의 특장점은 우리나라 IT주들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IT 네, 지금 네, 하면 안 맞아요. 됩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와의 너무 기업들이 목을 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품을 한다라고 쳤을 때 한 회사한테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중국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대형 중국집에만 그 밀가루를 갖다가 계속 다른 중국집에도 같이 납품을 해야 이 업황이 안 좋아질 때 대비를 하는데 중국집 한 곳에만 납품을 계속하는 경우 그 중국집의 짜장면이 안 팔리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죠? 내 밀가루는 이제 어디서 팝니까? 다른 매출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영보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한 업체당 10%가 넘는 곳이 없어요.
거래선이 한 5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익 변동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변동성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 때도 좋지만 중요한 점은 불황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익 성장성이 변동성이 높지 않다. 그게 이제 이 종목의 또 특장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긍정적인 거는 보통 단열재라는 것은 범용화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법은 아이소핑크라는 이름이 좀 이쁘죠. 뒤에 핑크자가 붙어서. 네. 아이소핑크. 아이소핑크.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네. 가볍게만 들어보시면 이 아이소핑크라는 이 단열 공법이 굉장히 범용화가 되어 있고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영보화학이 하는 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로셀을 이용한 공법입니다. 이게 장점이 아이소핑크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 이게 공간을 아이소핑크에 비해서 한 30% 정도 공간을 덜 먹어요. 덜 먹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빌트인, 붙박이장처럼 가전도 벽으로 몰아붙이고 네. 예. 수납장도 붙박이장 뭡니까? 장롱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대한 밀어보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법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주택 시장의 트렌드 뭐죠? 주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네. 아파트 평수가 좋은 게 아니라 작은 평수라도 실평수가 넓은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파이로셀 영보화의 공법조차도 일단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대기업 비해서도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이고요. 자, 세 번째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렇죠. 네. 지금 막 이 건축 단열재 시장이 잘 되니까 네. 영보화학이 우리는 이 길로 가야겠다. 네. 지금 뭐 자동차 단열 시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잘 되는 쪽에 주력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다음 달 1일 날 4월 1일 날 영보하우징이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합니다. 이제 상장이 아니라 이제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폐가 갈리는 홀딩스 기업과 지주사 홀딩스 기업과 사업회사가 나뉘는 예를 들어서 한국홀마 홀딩스가 나뉘는 것처럼 그게 나뉘는 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나눠봐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기업의 사업 방향이 확실히 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주가에 강력한 좀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보학 오늘 한 6%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종가 기준에서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다음날 내일 수요일장이죠. 바로 윗꼬리는 잡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일장인 거죠? 예. 네. 영보학의 건축 분야의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대만큼이나 멋진 주가 상승 또한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두 번째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좀 이슈를 좀 좋아합니다. 예. 이슈면 약간 테마주는 아니고요. 테마주라는 것은 글쎄요, 뭐 테마라는 뜻의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조금 모호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유행한다라고 해서 손 세정제 만드는 파루 같은 회사를 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좀 안 좋은 테마. 네. 그리고 뭐 싸이가 컴백한다라고 해서 싸이의 아버지 회사 DI 주식을 그런 테마는 일단은 왜냐하면 이슈와 기업의 실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을 싸이가 벌었지만 아버지가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테마주에 좀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요. 네. 테마주라는 것이 이제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테마가 무조건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 좀 필요악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좀 개연성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그 테마라는 것이 이슈화가 돼서 주가가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테마 외에 그러고 보면 정부 정책 수혜주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정부 정책 수혜주가 있고 또 글로벌 트렌드에 편승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주들 예전에 최근에 3월 달에는 중국에서 양회가 열려요.
중국에서 회의가 열려서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네. 뭐 높으신 분들 다 나와서 네. 예, 회의를 합니다. 그 이번 양회에서 가장 핫하게 부각됐었던 것이 바로 중국의 환경 문제들. 환경. 자기네들도 조금 미안하죠. 그렇죠. 저희 나라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나 맞아요. 황사가 그 바람들을 다 맞아야 됩니까? 그래서 중국도 책임감을 느꼈는지 중국 같은 경우에 환경 정화를 위해서 2017년까지 약 한 1조 7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이상, 300조 이상. 조입니다. 크네요. 예. 앞으로 2017년까지 약 한 3년간 309조 가량을 투자한다라고 이번 양회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서 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KC그린홀딩스나 뭐 GNC 에너지 이러한 그 환경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 수혜주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편승한 네. 환경에 전 세계 기업들이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트렌드에 편승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올해 1,825억. 좀 통이 작죠. 중국은 조 단위로 네. 중국은 300조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1,800억 정도 환경정책 지원금을 네. 예, 지원하기로 했네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환경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웰크론 한텍. 웰크론 한텍. 예, 웰크론 한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는 기업이냐면 폐수 처리 설비. 예,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웬만하면 좀 하다못해 중국집도 폐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폐수 처리 설비나 아니면 축산 음식물 쓰레기, 축산 음식물 쓰레기 지원 설비, 그리고 환경 에너지 설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종합 플랜트 업체입니다. 또 뭘 하냐면 이 환경 플랜트 외에도 남양유업의 커피 믹스 시장 진출 아시나요? 그 커피는 있잖아. 남양 거 되게 유명한 거. 커피. 김태희 씨랑 네, 맞아요. 예, 또 되게 많던데. 요새 또 누가 나왔죠? 김태희 씨 말고 광고에 뭐 이렇게 붕 뜨던데요, 이렇게. 김연아 씨인가? 이정재 씨. 맞아, 이정재 씨가 네네네. 나왔구나. 네. 김연아 씨, 저도 헷갈리네요. 김태희 씨랑 이제 이정재 씨가 광고를 찍었던 남양유업이 원래 커피 믹스 시장은 네. 하지 않았었는데 맨 처음 남양유업이 커피 믹스 시장 진출을 하면서 네. 만든 게 바로 프렌치 커피 믹스인가요? 그 네. 아무튼 뭐를 첨가 안 무관제? 했다고 네. 네, 그 광고가 나오는 그 남양유업의 설비, 자동화 설비를 쫙 까는 회사가 바로 또 웰크론 한텍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남양유업의 커피 믹스 시장 진출에 따른 또 수혜가 작년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건데 일단 뭐 지금 그런 이슈들은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 규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환경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OECD 국가 중에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민망한가요? 네. 네. OECD 국가 중에 아직도 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는 나라가 이제 유일한 게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 2012년도에는 축산 배설물 있잖아요. 네. 예, 소, 돼지, 닭 이러한 그 축산물들, 묻어버리는 거. 배설물들을 네. 바닥에 버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버리지 마라 했던 게 이제 2012년도부터는 못 버렸어요.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바다에 버리지 마라. 2014년도에 그게 금지가 됐고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산업폐수. 산업폐수도 이제는 바다에 버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계속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경 플랜트 기업들의 수주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뭐 폐수를 잔뜩 모아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가듯이 난지도 가듯이 네. 이렇게 물을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업 내부의 공장에 이 폐수 정화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그냥 거기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 그죠? 네. 정화를 해서 버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죠. 든든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환경 설비와 맞아가는 기업인 것 같고 그래서 폐수 처리 시설에 올해부터 해양 투기가 폐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수주가 굉장히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업의 장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모든 쓰레기들은 처리할 때 안 좋은 게 발생을 합니다. 바이오가스라고.
메탄가스나 이러한 그 유독성 만드는 물질들이 과정에서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음식물 찌꺼기도 그 처리를 할 때 나쁜 가스들이 발생을 해요. 굉장히 가스 그러니까 저도 막 인상이 써지는데. 네네요. 근데 폐수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이 바이오 가스를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에너지로. 이 에너지로 네.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기술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웰크론한텍이 가는 궁극적인 목표, 일단은 설비 투자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바이오 플랜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네. 즉 식음료 설비,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남양유업에 자동화 라인을 깝니다. 네. 사람이 계속 손으로 막 커피 믹스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옆으로 쭉 움직일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을 깔아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식음료, 오물이나 폐수 같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됩니까? 또 웰크론한텍이 그것을 정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면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동시에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좀 패키지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네. 이런 그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환경 관련주들 상승에는 주가가 그렇게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봐야 뭐 지금 한 3,500원 단에서 한 4,8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뭐 KC 그린홀딩스나 뭐 GNC 에너지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뭐 아직 걸음마 단계 이 종목도 아까 영보학처럼 봉우리가 아직 네. 활짝 피지 않은 네. 아직까지는 그냥 끼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주가가 뭐 시장이 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정배율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또 그 수급의 이면에는 외국인과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푸시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막 흔들지 않고 단단하게 조금씩 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환경 관련주로서 웰크론한텍이 굉장히 좀 지금은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당분간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고 또 봉우리가 이제 빡 터지면 아주 예쁜 꽃이 피겠죠. 네. 그런 그 상승까지도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새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이제 환경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웰크론한텍 같은 기업이 더욱더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깨끗해졌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응원합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마지막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번에는 좀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네. 지역구 오늘은 전국구보다 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해외 수주가 상당히 좀 저가 수주라 그래요. 네. 해외 경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막 나가서 여러 전 세계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게 네. 막 손해를 보더라도 막 일단은 잡아오는 수주를 따오는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냉엄한 심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 저가 수준 논란 때 하한가가 GS건설이 3방까지 떨어지는 아주 좀 진기한 모습까지 대형주가 하한가 3방까지 떨어지는 진기한 모습까지 봤습니다. 진풍경이 네.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외 말고 네. 그죠? 전국구 말고 자기 지역구 안에서 굉장히 업력을 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꽉 잡고 있는 네. 지역 강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종목은 뭐 서한입니다.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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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 제가 이것도 살짝 이름 같지 않아요? 서한. 서한. 아닌가요? 그죠. 서씨라고 치면 뭐 남자 이름으로 괜찮네요. 한이. 예. 네. 서한이. 지난번에 뭐 예림당도 한번 네, 했었는데 예림. 예림이. 네. 예, 서한이 괜찮네요. 자, 서한 지난번에 혹시 김우빈 씨 IS 동선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IS 동서 같은 건 부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9층짜리. 네. 그죠? 2층부터 바다가 조망이 가능한 더 W
네. 그걸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부산 지역의 강자 서안, IS 동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 여름에 꼭 가봐야겠어요. 네. 네. 거기 뭐 신축하는 거 한번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시려고 하시는 예,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무튼 뭐 서안은 그래서 뭐 부산에 IS 동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구에는 서안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안이 이번에 대구에서 올해만 분양을 시장을 하는 게 금호서안이라고 있어요. 금호서안이 천세대. 천세대, 예, 네. 천세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3차, 4차 아파트에 624세대, 그리고 재건축 2개를 포함해서 총 5세대가 5개 사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수주 물량들이 탄탄하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건설주들은 이익 변동성이 일단은 해외 수주 이런 그 저가 수주 논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익 변동성이 탄탄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뭐 저도 대구 경북 지역은 잘 연고가 없어서 잘 가보진 않아. 혹시 가보셨나요? 대구? 대구요? 아니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네. 굉장히 화랑 전국 1위. 아, 네,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상승률도 높고 분양도 미분양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대구 하면요. 그 예전에 우방랜드라고 네. 예, 그 놀이기구 타는 그거 한번 갔다 온 거 빼고는 아, 그래. 예, 그냥 대구는 예, 잘 몰라요. 저도 대구 지역은 예전에 주식 강연회 같은 거 했을 때나 네. 그냥 갔다가만 왔지. 아, 네. 부산을 가면 1박은 하거든요. 너무 머니까. 근데 대구는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네. 뭐 거기 뭐 특산물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알아가는 최근에 단계예요. 정보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네. 굉장히 부동산 상승률이 전국 탑이고 정말 뭐 전국의 부동산 상승을 이끌 정도의 좋은 시세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지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경기가 침체가 왔었죠. 그래서 대구 지역이 2010년도에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지어놨는데 저희 김포에 많잖아요. 그렇죠. 김포도 지금 뭐 네,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계속 짓고만 있죠. 사람은 안 들어오고. 네. 예. 그런 그 미분양 아파트가 대구 지역에만 해서도 12,000세대. 불과 4년 전에. 네. 12,000세대였는데 지금 2011년도 이후에 조금씩 분양 시장이 좋아지더니 지금 현재는 미분양 2014년 1월 기준, 올해 1월 기준으로 미분양 세대가 단 12,000세대에서 570세대로 확 줄었습니다. 네. 네, 정말 뭐 웬만한 가구들은 다 분양이 됐다라고 봐야죠. 네. 12,000에서 570까지 네. 정말 부동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일단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공급이 워낙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사자. 이 돈 주고 전세를 살 바에 차라리 아파트를 사버리자라는 이러한 그 수요가 매매 전환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공공기관까지 대구 경북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네. 기름이 막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버버린 거죠. 공공기관 이전이 이러한 부분들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건설사보다는 이 대구 지역에서만큼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서안이 강력한 좀 수혜가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혁신도시 3차, 4차가 제가 아까 624세대가 분양이 네네. 된다라고 했는데 분양이 일단 잘 돼야 돼요. 그쵸. 네, 이번에도 지어놨는데 또 안 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라고 과연 지난번에 3차, 4차니까 1차, 2차 때 분양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이번 3차, 4차에 좀 수요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 혁신도시 1차, 2차 분양될 때 보니까 분양이 단 3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3일 만에 그냥 다 분양이 완료가 돼버렸어요. 김포도 그래야 되는데 작은 바람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정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3차, 4차 분양도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또 특히나 가장 많이 분양하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호 서안 1000세대. 네. 1000세대 분양이 있는데 이게 금호지구 내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첫 민간 아파트라 그래요. 그래서 네. 첫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호한 이제 이 성과가 예상이 되고 또 이번에는 서한이 직접 건설을 하기 때문에 자체 분양, 네. 자기가 지어서 분양까지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 건설도 OEM, ODM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OEM, ODM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하청. 하청? 예. 이제 너가 짓는 대신에 네. 이름은 우리 이름을 써라. 예를 들어서 서한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름에 푸르지오가 달린다. 이런 경우가 이제 ODM. ODM, 아, 예, 맞아. 그게 바로 이제 OEM, ODM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은 아무래도 좀 마진율이 떨어져요. 네. 내가 짓고 내가 파는 게 돈을 아무래도 많이 남겠죠. 그만큼 리스크도 크지만. 그래서 서한의 이번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자체 분양까지 시공부터 설계부터 분양까지 자기네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 내 거다. 버는 돈. 잘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이 아무래도 이번 금호서한 아파트 혁신도시 3, 4차 그리고 재건축 리모델링이죠. 이 재건축까지 총 5개 올해 사업 분야도 굉장히 호조를 띨 걸로 좀 보여지고 대구 지역의 이 부동산 경기도 쉽사리 뭐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은 하루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쵸. 네, 급등락이 심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이 작고요. 또 한번 추세를 타면 쉽게 꺾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제2의 뭐 와서는 안 되겠지만 금융위기 같은 이러한 그 전 세계를 강타할 이렇게 큰 악재가 부각되지 않는 이상 서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올해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 게 보면 그러니까 올해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 네. 분석을 해서 아직 3월이라 올해 연간 얼마 벌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한 네. 7, 8월 정도는 돼야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을 보니까 12월까지 얼마 벌겠구나. 네. 확률은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벌써 3월밖에 안 됐는데 올해 얼마 벌겠다라는 가이던스는 상당히 좀 신뢰도는 낮습니다만 네. 일단 뭐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영업이익은 한 450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시가총액이 매출액 5천억에 영업이익이 450억이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5천억 돼도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서한 지금 시가총액 보면 2천억이 안 됩니다. 1,800억밖에 안 돼요. 즉 이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2배 정도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올라가도 네. 비싼 종목이 아니다. 고밸류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성장성을 반영해서 미래의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주가가 적정 밸류, 프리미엄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멘텀형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 뭐 GS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뭐 현대산업 뭐 이런 건설 대형주들은 지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 변동도 커요. 네. 경기 민감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큽니다만 서한은 오히려 그런 대형주보다 훨씬 더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나가서 설치지 않고 그죠? 해외로 나가지 않고 전국구가 아니라 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구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도 낮고 주가의 변동성도 낮은 오히려 GS건설보다 삼성물산보다 시가총액은 훨씬 작고 훨씬 작은 기업이지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선두가 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대구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많이 살아나고 이제 서민들의 얼굴도 활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진행한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계속 장이 조금 삐끄덕거린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수정씨도 그렇고, 전문가가 좀 장 탓을 하긴 좀 그래요. 그죠? 네. 뭐, 뱃사공이 맨날 뭐 바다 탓하면서, 배를,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진 않을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는 주식하는 주식쟁이고요.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 어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장의 파도는 일단 우리가 좀 견뎌낼 수 있는 파도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잠깐 좀 수정 씨가 조금 어려워하실 부분도 될 수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이 작년 흐름과 주식은 항상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해 보고자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보는데, 자, 봅니다. 작년에도 12월 말까지는 지수가 코스닥이 475포인트, 500포인트를 밀렸다가 연초에 항상 코스닥이 강해요. 연초 1월 달부터 올라가서 2월 달부터 쪼쪼쪼 올라가 3월 달에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3월 달에 조정을 한번 받고, 그리고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쭉 올라가면서 작년 5월 달에 장이 드디어 장기 박스권 상단이지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55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하면서 588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의 패턴을 보면 작년 12월 거래대금 1조 원이 안 되는 정말 극심한 거래량 가뭄 속에서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정말 언제 오르려나 했지만 역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웠죠. 지수가 거래대금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연초 장세는 역시 코스닥이라는 거 이번에도 올해도 여지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이 1월 달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잠깐 1월 말쯤 조정을 받다가요. 그죠? 시기까지 아주 비슷해요. 1월 말에 또 조정을 잠깐 받았었죠. 작년에도. 그러다가 2월 내내 오르다가 3월 달에 한번 밀립니다. 그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한번 밀리다가 그리고 다시 V자형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런 패턴이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단 거래대금 안 죽었습니다. 오늘도 주가 조정 구간에서 2조 원 넘게 2조 1,090억 거래량 많이 터졌고요. 거래대금이 안 죽었다라는 것은 아직 매매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역시도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대전제 요건 를 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선 이번에도 돌파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감이 굉장히 좀 팽배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매매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들 많이 저희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종목들 제가 대형주 안 갖고 오지요. 그리고 뻔한 종목들 안 갖고 옵니다. 숨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꽃망울이 네. 꽃이 활짝 핀 종목보다 네. 주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아직 꽃망울이가 막 터질랑 말랑하는 종목들 꽃봉오리. 그죠? 네. 꽃봉오리가 터질랑 말랑하는 아직 네.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 위축되지 마시고 종목들 열심히 매매하셔서 코스닥 550포인트 돌파를 여러분들도 계좌로서 수익으로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봉오리가 이제 꽃이 피기 전에는 저희 많이 설레이잖아요. 네. 네, 꽃이 빨리 폈으면 좋겠다는 설레임이 있을 텐데, 네, 요즘에 아침 저녁은 이제 아직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낮에는 햇빛이 참 따뜻하죠. 움츠렸던 몸과 마음 모두 활짝 펴고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